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올해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1사분기가 지났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LH 사태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안성 토지시장은 전혀 변함이 없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초 유튜브를 기획 제작하면서 어떤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정보, 여러분들이 그 토지 시장에서 쉽게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덜 사기를 당하고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굳이 시간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내보내왔습니다. 앞으로도 개별 물건에 대해서 사라 마라가 아니라 토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 제작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안성에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간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포커스로서 5강의를 기획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안성이 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안성은 핫 이슈 5를 저번 유튜브에서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로 안성의 핫 이슈가 뭐겠습니까? 제2경부고속도로 IC가 4개나 생긴 곳이죠. 그 중에서도 안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메인 안성맞춤 IC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보계물류단지 예정지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많이 꼽히고 이 지역을 투자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니 이 부분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유튜브를 순차적으로 보시면 다 알 수 있지만은 중간에 보시는 분을 위해서 안성기획사로부터 300m 이내는 문화재 보존지역으로서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보계물류단지 예정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수용될 것이고 38국도 주변은 진출입 허가나 건축 허가 부분에 제한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깊게 들여다봐야 되고 거래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도 개인 투자가 접근하기가 어렵다. 땅값이 비싼 데다가 1000평에 250만 원이면 25억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여기에 접근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의를 하시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개인한테는 버겁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2경부 안성건강 IC 이 부분은 같은 IC는 IC인데 안성맞춤 IC는 38국도와 맞물려 있고 안성 시내와 가깝고 해서 상당히 그 땅값이 비싸지만은 여기는 325 국지도가 진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불과 2차선입니다. 이 주변에 집객시설 같은 게 없어요. IC 주변이지만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서운산 자연휴양림, 성남사 법전사 주변의 자연휴양림 캠핑촌 이미 3년 전에 개관을 해서 연간 5만 명 이용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힐링단지로 휴양지로 각각 키우려고 안성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을 안성시의회에서 요청한 바도 있죠. 그래서 이 2차선변은 현재 땅값이 60에서 80 정도까지 되는데 2차선변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곳은 40에서 아직까지 50입니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땅도 제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들이 개별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다음에는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금강호수 주변입니다. 금강호수가 개발되는 이 주변인데 여기에는 간선도로가 지금 실시 설계 중이죠. 청량해갖고 분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금강호수로부터 2, 3km 떨어진 곳, 예를 들자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쪽도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상류도 이 부분. 여기 들어가면 각 골고리 다 있지만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금강호수를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 개인 투자 대상 지역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SK 매우단지 스마트 코어 폴리스라는데 미양민 구례리 일대 18만 평 들어오는 거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주변이 이제 핫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거래 규모나 면적이 큽니다. 여기 임야만 해도 100만이 넘습니다. 임야 3,000평 100만원 3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변은 개인 투자가 투자 대상이긴 하나 금액이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도기동 부분이라든가 계릉리 부분이라든가 용두리 부분입니다. 해당 지역은. 그러나 투자하기에 금액이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운 입장 IC인데요. 안성에 IC가 4개나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서운 입장 이 밑에가 천안이죠. 입장입니다. 이 삼평초등학교 뒤에 여기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35에서 한 비싸야 한 5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개인 투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성의 핫 개발 이슈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핫 개발 이슈를 가지고 그 주변 지역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도로 현황을 봐야 됩니다. 도로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냐 안 하냐인데, 이미 도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투자의 효과가 적겠죠. 그래서 그러나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고 확정된 곳, 소위 말하면 실시 설계 중인 곳 7군데를 저번 유튜브에서 내보냈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억 미장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금강호수입니다. 삼억 미장간 2.9km입니다. 요것이 이제 2023년 3년 뒤쯤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금강호수입니다. 미 동막 옥정간 2.2km, 이것도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고삼호수입니다. 여기는 보계면을 말합니다. 남풍 신곡간, 여기가 어디입니까? 남풍면이 유명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땅이 있는 곳이죠. 이 부분도 지금 2023년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산 애방간, 여기는 왜 들어옵니까? 도로가 IC가 여기 있잖아요. IC가 여기 있으니까 뒤에 이면도로가 생기는 거죠. 맥힐까봐. 여기가 3.3km, 이 부분도 핫한 부분 2차선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2023년에 해서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삼평리라는데, 여기는 왜 도로가 개통됩니까 하면은, 여기도 이제 북하인리 쪽으로요, 삼평초등학교 뒤쪽에 북하인리 쪽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입장 서운 IC 방금 설명드린 대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우회도로 원활하기 위해서 1.5km가 2025년 개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례리 왜 들어옵니까? 구례리, 미양민 구례리 18만 평 뭐가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SK 배우단지가 들어온다 그랬죠. SK 배우단지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두 구례간 간선도로가 1.6km 25년 개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금강호수가 여기 있는데 금강호수 상류 부분입니다. 여기가 골프장이고요. 이 부분에 금강호수 상류에서 마을 서간마을이라고 있어요. 600m 여기에 2025년에 개통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간선도로는 지금까지 7개를 간략하게 빨리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간선도로 국지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간선도로는요, 쉽게 말씀드린 건 마을과 마을, 리와 리, 읍과 면을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로서 구간이 짧고 사업비도 적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거는 안성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빨리 개통이 되고 예산만 확보되면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안성시 간선도로를 봤고요. 이번에는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국도입니다. 이게 38국도고요. 38국도. 용인에서 평택 가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안성시에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안성이 개발되면은 이 안성맞춤 IC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안성맞춤 IC가 들어오면은, 안성맞춤 IC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 부분이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정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회도로로 지금 실질설계 들어갔어요. 곧 보상만 남았는데 이 부분 주의를 눈여겨보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저번에 말씀드린 안성시 대덕면, 소현리, 모산리, 사곡동 쪽은 토지거래 일부 묶였어요. 그래서 눈여겨보시되 토지거래 허가구인가 아닌가 같이 보면서 국도 주변도 투자 대상이다. 도로로 따졌을 때는 간선도로하고 국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핫 개발 이슈 주변, 두 번째는 안성시 간선도로 주변, 세 번째는 국도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안성 핫 개발 이슈, 안성맞춤 IC, 보계 물류단지, 금강호수, 안성 금강 IC, 스마트 코어폴리스, SK 배후단지 이 주변인데, 기존에 안성은 구도심이 어디입니까? 구도심이 여기죠. 여기. 지금은 이쪽은 허벌판이죠. 이쪽은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인데 여기는 뭡니까? 농업진흥구역, 옛날 말로 절대농지.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쉽죠. 나중에 들어오면 수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 효과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무리고요. 이런 부분을 제외한 별표 보세요. 자,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하면은 안성맞춤 IC와 보계 물류단지 쪽에는 4차선 변하고 이 간선도로 쪽은 땅값도 많이 올라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어렵다 그랬죠. 개인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금강호수 초유까지는 땅이 없어서 그렇지 투자 대상입니다. 자연 녹지죠. 이 부분이 자연 녹지고요. 이 부분 자연 녹지고요. 동신국 주변의 자연 녹지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 투자 대상이고, 그 다음에 금강호수 주변으로는 이 트라이앵글, 요 꼭지점부터 꼭지점 연결한 요 부분, 이쪽 진천 넘어가는 데로는 2-3km 내의 요 부분, 그 다음에 각각 골고리 현곡리 부분, 그 다음에 한운리 부분,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안성건강하시게 들어오는 상륙리, 석하리 요 부분, 그 다음에 마둔호수 가까운 오산리, 내우리 요 부분, 그 다음에 SK 배후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의 미양민 구례리 일대의 금액이나 규모는 큰데 굳이 따지자면 도기농 요 부분, 그 다음에 계령리 요 부분, 그 다음에 용두리 부분 요 부분, 용두리 부분 요 부분, 이제 두원공고 뒤쪽하고 요 부분 이고, 그 다음에 중리동입니다. 안성아시아가 여기 쪽 가깝고 미양민 구례리 일대의 배후단지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 흔히들 말하는데 이게 이제 38국도고 57번 요 국도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57번 요 국도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상당히 나중에 풀릴 것을 보는 거죠. 요 부분이. 왜 그러냐면 도시가 팽창할수록 나중에 안성시 이천 부발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가 확장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구도심에서 도시가 확장되면은 이쪽으로 늘어나죠. 이리로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그래서 이 부분이 농림지역의 진흥구역이지만은 눈여겨봐라. 그래서 이 57번 국도 안쪽은요, 여기하고 예를 들자면은 이 땅하고요, 여기 땅하고는 값 사이가 천냥지차입니다. 여기 땅하고 이 땅하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잘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하고는 서로 가격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57번 국도 안쪽에 있는 것은 이 57번 국도 이 안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 지점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오히려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7번 국도 안쪽에 있는 땅들은 현재 80에서 100입니다. 그러나 이 수용되는 쪽은요, 뭐 심지어 25에서 30, 40, 50밖에 안 돼요. 여기는 이런 땅들은 나중에 수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되 잘 비교를 하시라.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38국도 마전에서 평택 가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주변을 눈여겨봐라.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일정하게 띠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린 뭐 하나의 분포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띠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뭐 이렇게 된다고 보죠. 이렇게 무슨 뭐 메미우스 띠도 아니고요. 하여튼 뭐 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 투자 지역은요, 어디가 특별히 한 군데 반드시 투자를 하라, 거기에 하면은 대박이 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투자는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데 1억을 투자했어요. 5년 후에 2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 투기로 봐서 목적 없이 투척하는 투자가 되다 보니까 1억을 해서 1억을 투자했는데 5년 후에 5억, 10억을 벌고 싶대. 그거는 투기지, 투자의 합리적인 추측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1억을 투자해서 5년 후에 2억이 됐어요. 1년에 단순 계산해놔도 2천만 원씩 20% 올랐습니다. 은행 정기액이 3년 정기액이 넣어보세요. 3%밖에 더 됩니까? 3%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 정기 6, 7배입니다.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때요,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때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서 빌딩이나 상가를 임대 줘가지고 1년에 나오는 수익률이 서울의 빌딩에는 보통 한 4% 조건, 수도권에서는 한 5% 돼야만 그 수익률이 된다고 얘기해요. 하물며 그런데 1년에 20%씩 올랐어요. 1억짜리가 5년 뒤에 2억이 올랐어요. 1년에 20% 올랐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른 겁니다.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1년에 1억 올란 것이 5년 뒤에는 5억이 됩니다. 10억이 됩니다. 그런 몰상식한, 무분별한, 떴다방식의 그런 얘기는 합리적인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업자라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정말로 합리적인 투자, 경제적인 정당한 경제 행위로서 좋은 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